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한 유흥업소를 매개로 손님 7명과 업소 관계자 10명 등 17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정읍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 의원들이 타 지역의 아파트와 농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정당 관계자들이 시의원들의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 올해 추석 차례 비용이 평균 23만 2천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보다 8.1%가량 상승한 것입니다. 고창 무장현 관아에서 출토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 진천래 유물이 고창으로 돌아옵니다. 문화재청이 고창 고인돌 박물관으로 국가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8일부터 9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7명, 익산 5명, 군산 4명, 남원, 김제, 완주 각 1명입니다. 전주의 한 유흥업소를 매개로 손님 7명과 업소 관계자 10명 등 17명이 연쇄 감염됐습니다. 종업원이 먼저 감염되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건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정읍시의회 상당수 의원들이 정읍이 아닌 지역에 아파트와 농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기준 정읍시 의원들의 재산 등록 실태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정읍시의회 A 의원은 본인 명의의 건물과 창고 사용 임대료가 1,000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은 사업자 명의를 아들에게 넘겨준 뒤 건물 임대료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형식상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업자를 남겨줬잖아요. 아들 앞으로 남겨줬어. 아들 앞에는 집이 아니잖아. 사업자는 갖고 있지만 그 아들이 이 창고를 쓰려면 그 임대를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임대료를 내가 아들한테 못 받으니까 1,000원만 받겠다고 1,000원을 온 거예요. 정읍시 의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읍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을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 부동산 소유 이유를 묻는 질의에 의원들은 농사를 짓거나 주택 건립용 등으로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20년도부터 지었어요. 지금 20년 다 돼요. 농사 지가. 그럼 농사 지어 집부대 죽고 다녀. 그거 내가 갖고 나가서 아까 의회에서 다 의원들 소명을 하기 전에 갖고 나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동생이 살고 애들이 이제 크니까 거기다 집이라도 짓까 하고 애들이 이제 내려와 버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놓아둔 거지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정읍 녹색당은 시의원들의 재산 등록 과정에서 투기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출직 공직자로서 도의적, 법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이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읍시 의원 17명 가운데 14명이 3년 전 재산 등록 때보다 재산이 증가한 상황. 평균 증가액이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면서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고창 무장현 관아에서 출토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인 비격 진천래 유물이 고창으로 돌아옵니다. 고창군은 문화재청이 지난 2018년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발굴 조사에서 확인된 비격 진천래 11점을 포함한 유물 739점을 고창 고인돌 박물관으로 국가 귀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격 진천래는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으로 유일하게 목표물에 날아가서 폭발하는 등 병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고창 무장읍성에서 출토된 비격진 천래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조선시대 시한폭탄 최신 무기가 고창에 있다는 것은 고창이 얼마나 중요했냐는 자부심입니다. 이러한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 보존, 활용,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전북 지역 올해 추석 차례 비용이 지난해보다 17,000원가량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전주 시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24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추석 명절 차례상 평균 비용이 지난해보다 8.1%가량 상승한 23만 1,900여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32개 품목을 비교했을 때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20개였습니다. 가장 가격이 크게 오른 품목은 계란으로 한판 기준 전년도 5,140원보다 44.4%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무와 배추는 생산량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가격이 내렸습니다. 정부가 지난 6일부터 5차 국민지원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25만 원으로 신용카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등 4가지 수령 방법 가운데 하나로 선택할 수 있는데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송하영 기자가 여론은 지금을 통해 취재했습니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한 다음 날이면 수령이 가능해 높은 호응이 예상됐습니다. 과연 기대와 같은 반응일지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 그래 받았어도 마음이 편하진 않아. 나라의 경제가 진짜 힘드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고맙지 뭐. 나중에 우리 후세들을 생각했을 때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나라의 빚입니다. 빚이 천조가 넘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 국민지원금이나 이렇게 해준 게 그 경제적인 면에서 그 모든 게 돌아가고 오는 게 참 좋습니다. 나는. 올해 국민지원금은 최대한 지역에서 쓰일 수 있도록 사용처가 조정됐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지역에 따라 외국계 기업이나 명품 매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는 어렵게 됐습니다. 달라진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은 분분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활용처를 제한 두는 거를 더 좋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사용처는 좀 확대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도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원금은 한 조금 더 많았으면 더 좋겠고요. 지역으로 묶어진 건 괜찮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일단 지역이 살아야지 또 나라도 사는 거고 하니까 일단 우리가 잘 살아야지 옆에 사람도 잘 사는 게 좋잖아요. 일부 지역민들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원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소상공인과 소외계층 등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집중해 불필요한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좀 도움은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이거는 전혀 경제하고는 도움이 안 되고 정말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골라서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지원금 효과와 개선점에 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에는 상생에 힘을 보태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5차 국민지원금이 활기를 잃었던 지역 경제에 반짝 효과가 아닌 생명을 불어넣어줄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북 지역 11개 시군이 정부로부터 지방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행안부가 진행한 지방소멸 대응대책 수립 연구 용역 결과 전북 11개 시군이 지방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지명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전주와 군산, 완주를 제외한 도내 11개 시군이 소멸 위기 지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국토연구원은 지방소멸 주요 원인으로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화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로의 이동이 늘어나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전북에서도 20에서 30대 청년들이 교육과 직업 목적으로 수도권과 충남, 광주 등으로 순유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용역을 토대로 정부와 관련 부처와 함께 조만간 인구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67년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3,689명이 줄어들고 전북은 118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따라서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지방소멸 위기 대응 특별회계 신설, 국책사업 우선 유치 등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도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기업들의 투자 유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쿠팡과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 등 모두 69개 기업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전북도는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보조금 지원 한도를 5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올린 게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습니다. 투자 분야는 자동차와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와 기계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의 자영업자들이 한밤중에 차량 시위를 했습니다. SOS 구조 요청 신호라며 비상등을 켜고 서행을 하며 경적을 울리기도 했는데요. 영업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벼랑 끝에 몰려 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하소연입니다. 가게세도 못 내 빚으로 연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은 언제 배달될 수 있을까요? 궁지에 몰린 그들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